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핫 이슈였죠. 네. 이틀간. 그리고 이틀간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좀 네.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뭐 첫날 뭐 공매도 금지하고 예. 첫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주가가 뭐 크게 뛰었던. 예상대로 아니에요.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가요? 예, 뭐 저는 한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아, 그렇죠. 이제 오를 거는 알았는데. 쇼커버링 플러스 기대감 플러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를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던 네. 부분이 있었죠. 코스닥이 한 7% 올랐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66% 이제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첫날 기록이에요, 기록. 예, 역시나 이제는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는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어제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쇼커버 물량 같은 경우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실제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를 기록했는데 첫날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이제는 쇼커버 물량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다, 매수했다라고 지금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날은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 지금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은 지난번 그 공매도 금지가 됐었을 때가 2020년도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도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그 이후부터 뭐 유동성 엄청 풀리면서 사실 증시를 떠받쳐 왔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정말로 정말 주가가 크게 올랐던 부분, 제 기억으로는 7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한 이후부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그러니까 코스피 150 지수라든지 예. 특정 종목 대형주 중심으로만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봤을 때 한 78%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약간 지금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보면서 종목을 에코프로그램하고 포스코DX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이제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참여한 종목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폭발력이 대단하던데요. 그치, 이게 공매도 잔고가 크다 보니까 뭐 쇼커버링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퓨처임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커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뭐 기록적인 또 상승률을 또 보여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그래도 뭐 공매도 잔고 금액이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게 1조 97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이제는 쇼커버 들어갈 거다 이런 이게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지 첫날 같은 경우는 29% 오르고 30%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기대감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쇼커버 했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일로 한 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링을 했는지는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우호적인 얘기고,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쇼커버링에 대한 이 물량들이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매도 금지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이제 대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차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갚을 거야 이런 어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는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더 하락할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이자 내더라도 이거 갖고 갑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네,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갚아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외국인들 기관 입장에서는 이자 내더라도 들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앞으로 향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마 들어갈 거다. 그래서 반반이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화날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 효과가 그러면 아직 불투명하다 그 말씀이죠? 그죠. 이제 예상 못 하시는 거네 결국.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비교라는 게 저번에 공매도 금지했던 2020년을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근데 그래요. 그때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엄청 많이 풀린 상태다 보니까 더 이제는 탄력을 받았던 거고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데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틀 됐고 당장 오늘은 어떻게 될지 그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증시에는 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공매도 금지됐을 때 좀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그 공매도 금지가 있었어요. 한시적인 금지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래 코스피 지수가 20% 하락했습니다. 그 예. 풀릴 때까지.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공매도 금지, 한시적 금지가 있었고 예. 한 달 뒤에 코스피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제 이후에 6% 오히려 더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공매도 금지된 다음에 1개월 후에는 5% 올랐고요. 3개월 후에는 23% 올랐고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된 그 전까지는 78% 아까 말씀드렸죠.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2020년도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 전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크게 뭐 말 그대로 매수세를 일으켰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확실히 특징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가 된 이후부터는 네. 개인 매수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주도한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삼성증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공매도 금지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고 근데 대신에 그 자리를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랬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장세를 그랬죠. 보여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막 방송에서 막 얘기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그 환호성들. 네.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MSCI 지수에 대한 이 선진국 편입에 대해서 좀 조금 어려워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조건 하나가 이제 공매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금지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왜 그 MSCI 지수 이 선진국 지수가 중요하냐면 미국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뭐 펀드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금액이 1경 원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융 당국이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 이 조치는 팩트잖아요. 그건 반대지. 이제. 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는 뭐 말이 나와서 뭐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글로벌 환경을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속보가 하나 뜬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재무부에서 나왔죠. 예, 재무부에서 나왔는데 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는 속보로 떴어요. 연합뉴스. 예, 속보 떴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그럼 나쁜 거야? 그랬을 텐데 네. 저는 나쁜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환율 보고서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철저하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제외됐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반대로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이 관찰 대상국 조건이 뭐냐면 150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야 되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이제 달러로 초과 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다 충족이 된다 그러면 심층 분석 대상,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 대상국이었던 거죠. 네.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는 그 관찰국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상반기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대상국에 됐던 이유가 무역 흑자가 370억 달러였어요. 흑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조건이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안 빠졌던 이유가 이게 제외가 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1.8%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3% 이하잖아요. 그럼 이게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럼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두 번 연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연속 돼야지만 사실 이 네. 대상국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 이유는 두 번 이상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다는 사실 반증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속보가 떴는데, 야, 이게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사실 아니 근데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이런 거 할 때 환율의 자율성, 환율의 공정성 그렇죠.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충격이죠. 어떤 네. 부분이냐면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찰 대상으로 들어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외환 당국의 스무스 오퍼레이트, 그러니까 미세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환율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을 할 텐데 이렇게 계속 대상국 관찰 대상국에 있으면 네네. 예,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조작국, 개입국에 이게 예. 딱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눈치가 페널티가 보여서 있어요. 맞아요.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거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도 일단 우리나라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줄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니까 사실 시그널은 좋지 않아. 예, 시그널은 좀 좋지 않다.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공매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매도를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이게 외국인 특히 아, 네, 그렇죠. 네, 기관 이렇게 네. 이 사람 이 매수 측 이 매매자 측에서는 이제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이라는 게 이제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렇죠, 힘이 그렇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된 건데 네네. 이게 포퓰리즘 논란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뭐 희망 사항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한 거 아니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총선 대비해서 금융당국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 생각은 이건 좀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해도 비판을 받고 안 해도 또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당국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신껏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해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별백계 해야 됩니다. 벌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금융당국이 물론 뭐 포퓰리즘 논란도 있겠지만은 본인만의 어떤 금융적인 어떤 소신껏 아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봐요. 물론 뭐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신껏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전 일어섰다 그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이제는 공매도 금지였단 말이에요. 물론 뭐 한시적 금지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시장 조정자에 대한 공매도. 요거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외로 조성자에 대한. 예, 시장 조성자에 대한 예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달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목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업택률에 대해서 예외 조정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공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과연 이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밝혀두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한시적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 제도 개선은 결국에는 이제 상환 기한과 담보 비율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요. 지금 뭐 보면은 상환 기한이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재계약하면서 무제한으로 갑니다. 롤러하면 되죠. 개인 투자자는 90일인데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는 120%,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105%. 그렇지. 이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도 개선이 나온 게 일률적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동일한 선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거는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매도 이제 시작되고 금융당국에서 좀 뭐 발표한 것도 있나요? 반응 좀 내는 거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금융당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제 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이제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공매도 때문에 꼭 그렇게 주가가 뭐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다. 금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 움직이는 게 단순히 뭐 공매도 금지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뭐 금융 당국에서 잘 조치를 하고 있고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매도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다 보니까 이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환기한이라든지 담보 비율 이 부분을 이제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개정상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이제는 뭐 국회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당국이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사이에 이 제도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좀 움직여야 된다는 맞아요. 게 이번 지금 환경에 굉장히 적정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포퓰리즘의 추구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공정하게 만들어져서 맞아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모든 거래자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게 네. 포퓰리즘이 진짜 근본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